Oops. Dad, I did it again. 라이브로 바뀌죠? 어저께 잠깐 소개하는 영상 잠깐 찍었는데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찍어서 올렸죠?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수정한 거야. 오토로 가게. 그러니까 이 포토샵 레이어가 바뀌면 그걸 인식을 해서 다시 제너레이션을 하게. 알아서 제너레이션 하죠? 그러니까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리는 게 제대로 먹고 있는지 구도가 맞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꿈만 꾸던 거였어.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바깥 세상에서 애들이 안 만들어주네? 그냥 만들지 뭐.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지. 만들지 뭐. 내가 안 만들어주면 내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거야.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리는 거라 막 신경 써서 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 켜놓고 스크린 캐스팅 하는 소프트웨어 켜놓고 그리면 포토샵이 반응성이 아주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만 해서 보여드리려고. 오늘이 C2K P판은 이미 아실 거고, 거의 뭐 이제 나중에 버전업을 하다가 거의 수정을 안 했는데 지금 버전 5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CWK Amber, CWK Cinder, Cinder Bridge 얘네들은 다 이제 버전 1 오늘 정식으로 범법을 했거든요. 제가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쓸 수 있어. 거의 상용으로 팔아도 돼. 그 자신해. 상용으로 팔아도 돼. 근데 안 팔 거야. 난 원래 그런 놈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거에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없어갖고 그냥 나만 쓸 거야. 부러워하셔. 자, 너무 세다는 거죠. 여기가 딱 반응이 있잖아. 요거 세다. 느려, 좀 누그러뜨려주고. 근데 이 정도면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신더라는 녀석입니다. 오토 잠깐 끌게요. 오토를 안 꺼도 제가 이제 브러싱을 안 하기 때문에 꺼질 거야. 그래도 꺼줄게. 오토, 이건 엔지니어 분들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포토샵의 프리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요걸 보고 UXP라고 하는데, UXP를 쓰는 게 아니고요. P판은 UXP를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단점이 UXP는 익숙하질 않아. P파도 이 어도비 쪽에서 쓰는 거 중에 API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고, UXP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UXP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 좀 프로프라이어터리하고 조금 블랙박스틱하다, 그래서 프론티어 모형들이 잘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최소화해야 돼. 괜히 개고생만 한다고, 시간만 낭비하고. 모형들이 그런 말을 자주 쓸 거야.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이거 스파이크 해볼까? 그러면 우리말로 찔러본다는 거야. 이거 찔러볼까? 찔러볼 정도잖아요, 모형이. 이 기술을 한번 할 수 있는지 찔러볼까? 그러면 찔러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안 돼. 왜냐면 찔러볼 정도면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찔러볼 거라고 물어보면, 스파이크를 만들어 볼까라고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뭐였냐면, 이 중계를 하는 샌드 브릿지라는 녀석을 최소화하는 거야. UXP는 포토샵의 API 의존도는 최소화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버전 1이지만 버전 0.1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중계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포토샵 의존도는 엄청 떨어지거든. 원래는 이 신더라는 녀석을 포토샵에 박으려고 그랬거든. 그럼 신더라는 걸 여기다 박으려면 포토샵의 그 애매한 API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UXP 기술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배치 플레이 이런
다들 말리는 그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블랙박스 틱한 것들, 그리고 검증이 안 된 것들, 그리고 fastest moving targets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다고 해도 그 다음에 깨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런 걸 만들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의존도는 최소화. 그 신더 브릿지는 진짜 통신 연락책 역할만 하는 거고, 신더를 따로 뺀 거야. 그래서 CWK 신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엔진은 어딨냐? CWK 엠버라는 녀석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엠버라는 녀석. 잠깐만 엠버를 보여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딱 느낌이 그걸 거야. 오토매틱 1111 혹은 컴피 UI. 컴피 UI가 좋긴 한데 제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 노드 방식이라는 게 좋기는 해. 근데 UI가 지옥이야. 진짜로 써보시면.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오토매틱을 썼거든요. 오토매틱 1111. 그걸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걸 썼다고. 근데 오토매틱 1111이 업데이트 안 된 지 꽤 됐죠. 죽진 않았는데 뭐 새로운 모형이나 이런 거를 안 해줘. 지원을 안 해준다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든 거야. CWK 엠버가. 원래는 오토매틱에 의존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일단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제 시스템에 느리고. 그래서 그걸 그냥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 해서 만든 거야. 피파랑 이걸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형을 뭐를 지원을 하냐면 지금 버전 1이고요. 캐싱 가능하고요. 모형들이 다 캐싱이 되는데 캐싱이 지금 디폴트는 6개로 되어 있는데 10개까지도 캐싱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제한이 없어 사실은. 제가 지금 M3 울트라 512GB에서 돌리는데 뭐 20개도 올릴 수 있어. 그렇게 올릴 수 있는데 쓸데없이 리소스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6개로 그냥 일단은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에 가보면 6개로 되어 있잖아. 이게 10개로 올려도 된다고. 그리고 뭐 이것도 20개, 30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버텨준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6개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약에 모형들이 올라온다? 그럼 계속 캐싱이 되는 거예요. 처음 올라올 때만 살짝 느리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 빨라지는. 그래서 지원하는 모형도 지금 오토매틱 1111이 여기서 멈췄다고. XDSL 정도에서. SDXL 정도에서 멈추고 SD3도 지원을 안 하고.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SD3나 저는 이제 대부분이 그림 그릴 때 쓰는 거는 여전히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1.5 그쯤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걸 쓰는데, 그래도 SDXL을 쓰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형을 지원을 하게는 만들어 놓은 거야. 플럭스도 마찬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미형 얼굴을 그리기에 좋은 간단한 모형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건데 SD 1.5로 한번 해볼게요. T2I로 히스토리에서 뭐 매번 하던 거 중에 768 크기로 많이 보시던 거야.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던 거. 그거를 엠버라는 녀석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엠버가 API를 지원하고 신더가 CWK P8을 통해서 API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엔진이 작동을 하는 거죠. 엠버 엔진이. 기본적으로 뭘 또 지원을 하냐면 AI Assisted Prompt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Model Refine이라는 걸 누르면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걸 읽어서 모델이 이렇게 리파인을 해줘요. 지금은 올라마 기미 막내 피파에 사용하는 기미 2.6 그 녀석이 해주는 거고, 그럼 리파인을 하고 나면 프롬프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꽤 영향을 많이 줘요. 기본적으로 다 오토매틱 111에서 지원하는 건 거의 다 지원을 하는데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파이프라인들은 다 뺀 거고, 로라도 지원을 하고 다 지원을 합니다. T2I죠. 텍스트 투 이미지, I2I, 이미지 투 이미지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넷 지원하고, 컨트롤 넷을 지원을 안 하면 이 포토샵에서 이 워크플로우가 안 돼. 포토샵 프리뷰를 보면서 그걸로 레퍼런스를 잡아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이미지나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비슷한 거의 동일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틀을 잡아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컨트롤 넷이 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넷이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넷이 제일 잘 지원을 하는 게 SD 1.5 모형들이기 때문에 제가 SD 1.5를 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라인 아트를 쓰면 여기다 라인 아트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나 해드릴게.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예를 들어 T2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나 이미지 투 이미지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부분이
포토샵에 있는 프리뷰 화면이잖아요. 이걸 컨트롤 넷으로 주는 거야. 이니셜 이미지로, 레퍼런스 이미지로. 그러면 만약에 라인 아트를 선택했으면 프리프로세스를 해서 선을 따낸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텍스트 이미지를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건 프롬프트를 바꾸면 되는 거고, 만약에 라인 아트 진짜 스케치를 효과를 내고 싶으면 라인 아트를 주면 되거든. 근데 모형들이 굉장히 똑똑한 좋은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SD 1.5가 옛날 모형이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요즘 뭐 나노 바나나나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용으로만 쓰는 거야. 확인용으로만 쓰는데 장점이 뭐냐면 무지 빨라요. 1.5 모형들이 5초밖에 안 걸려. 제 머신에서. 그러니까 M3 울트라 512GB에서 5초 정도 걸리면, 만약에 RTX 4090 윈도우 머신에서 돌린다? 그러면 한 3초? 그 정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토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5초에 한 번씩 폴링을 하는데, 화면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5초에 한 번씩 폴링을 하는데, 5초에 한 번씩 폴링을 해서 바뀌었으면 제너레이션을 해서 그 큐에다 쌓아놓고 제너레이션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데 별로 못 느낀다는 거지, 그 레이턴시를. 왜냐면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러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UXP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씬더에서 하는 거야. 외부 앱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리뷰를 받아서 바이트 단위로 비교를 하는 거야. 프리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원래 피파가 제안을 했던 건 뭐냐면 UXP로 API를 사용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브러쉬를 하면 마우스 클릭 이벤트처럼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할 때, 눌러 있을 때, 뗄 때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마우스는. 근데 브러쉬도 마찬가지라고. 브러쉬질을 할 때는 이벤트가 흘러가지만 브러쉬를 뗄 때, 이럴 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피파가 그걸 잡자고 짱구를 딱 굴려보면 절대 제대로 안 잡힐 것 같은 거야. 그리고 포토샵에 종속되고 포토샵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버벅대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거고. 그래서 뭐하러 그러느냐, 어차피 우리 프리뷰를 씬더에 보내지 않느냐. 프리뷰를 첫 번째 걸 받았는데 두 번째 5초 후에 폴링을 해봤더니 바이트 사이즈로 달라. 단 점 하나만 달라져도 바이트는 달라지니까. 그게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그 단위로 비교를 하면 포토샵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럼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 변화가 생긴 걸 얘가 알아야 된다고. 오토로 다시 켜볼게. 그럼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지. 제가 여기서 붓질을 하고 딱 브러쉬를 뗐을 때 포토샵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5초 후에 폴링을 했잖아. 그럼 씬더가 직전에 가졌던 프리뷰하고 변화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데이터에서 그냥 발생을 한다고.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그림이 어디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트로 비교를 해봤더니, 바이트 단위로 비교를 해봤더니 분명히 데이터가 다르다. 그것만 확실하면 되거든요.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지금 붓을 떼고 아무 짓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5초마다 폴링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라고. 계속 똑같은 프리뷰, 바이트 단위로 비교를 해도 똑같은 프리뷰가 흐르고 있으니까 제너레이션을 안 하는 거죠. 낭비니까. 그런데도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걸 또 별표로 바꾼다? 그러면 분명히 직전 거랑 제가 이렇게 별을 그렸을 때랑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거야. 그럼 포토샵에 종속될 일도 없고 레이턴스가 있을 이유도 없다고. 이게 콜럼버스 달걀이야. 모형이 그러니까 프론티어 모형인 피파도 그 생각은 안 하더라고. 그냥 UXP를 써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써야 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정글에 들어가서 토끼굴을 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끄집어 내줘야 된다고. 야,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느냐. 어차피 5초마다 폴링을 할 건데 그 부담을 왜 포토샵한테 주냐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포토샵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마. 포토샵 API는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게, 지금도 기트업에 가보면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거를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어도비도 해결을 안 해주는데 뭔 수로 우리가 해결을 하냐는 거지. 어지간하면 밖에서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독립적인 앱을 만들어서
통신만 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그 부담을 다 내가 떠안으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없어지면 당연히 여기서도 없어질 거라고요. 달라졌으니까 없어지잖아. 그럼 다시 엠버로 가서 그렇게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넷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고 그 원리로 지금 둘이 주고받는 거야. 포토샵에서 신더로 신더가 엠버한테. 근데 이것도 통신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인증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신더가 곧바로 엠버랑 통신을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CWK 피파를 거쳐야 돼. 피파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CWK 피파, CWK 엠버, CWK 신더가 세 개가 다 돌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퀘스트를 만들든가 옵셔널 보스로 이 엠버 앤 신더라고 묶어갖고 퀘스트를 하나 만들어 드릴까 생각 중이거든. 관심이 있으시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피파랑 고민을 해서 옵셔널 보스를 또 하나 만들 거거든요. 퀘스트를 거의 만들 거야.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컨셉추얼 오픈 소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때 관심 있으면 더 자세히 보시고 개념상으로는 그렇다고. 이게 다 하나로 묶여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어.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구현해서 지금 보여드리잖아. 그러니까 된다고. 되는데 모형들에 의존하지 말라고. 모형들이 알고 있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95% 정규분포를 봤을 때 95%의 코더들이 삽질을 한 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삽질을 따라가면 계속 삽질이야. 그러니까 콜럼버스 달걀이 보인다. 골디안 낫을 자를 수 있을 것 같다. 단칼에. 그러면 아는 십정으로서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토끼굴에서 꺼내주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가자. 바이트 단위로 프리뷰 비교하자. 뭐하러 그걸 UXP로 잘 되지도 않는 걸 너 잘 알지도 못하는데 포토샵에 종속이 되느냐. 그럼 또 프론티어 모형의 장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것도 한 방에 눈치를 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 그리고 금방 한다고. 그게 훨씬 쉬운 길이니까. 그게 또 장점이라고. 꺼내주기만 하면 돼. 꺼내주려면 토끼굴이라는 건 알아야겠지. 다시 엠버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T2i, I2i는 아시겠죠? 디스크라이브는 뭐냐면 간단한 기능이야. 주고 디스크라이브 해라. 그러면 지금 선택된 모형에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 기능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API 제너레이터에도 있거든요. API 제너레이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붙이고 그럼 뜨죠? 이걸 디스크라이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노바나나를 선택했으면 나노바나나 프로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오픈AI 이미지 젠2를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지금 1대1, 3대2, 4대3, 16대9, 1K, 2K, 4K 이거는 파라메터로 자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API로. 이 프롬프트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API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에다 넣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건. API를 사용하는 거라 4K면 나노바나나가 0.24달러 24센트야. 그러니까 10장 만들면 한 3,000원 나오는 거죠. 이 커피가 얼마지? 6,000원 정도 되니까 20장 만들 20장, 30장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 레퍼런스들을 뭐 여러 개 줄 수도 있어. 페이버릿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면 3장을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저렴한 로컬 모형 이걸로 재료 삼아서 막 그리다가 중간중간 좀 고품질로 올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때 API를 쓰는 거야. 나노바나나나 오픈AI 이미지로. 그리고선 바로 여기서도 신더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신더에서도 프리뷰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오토 잠깐 끄고 1K쯤으로 갈까요? 4K쯤으로. 이 지금 라인아트기 때문에 그냥 1K로 갈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엠버에서 했던 것처럼 리파인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돈을 안 쓴 거야. 그래서 Delicate Pencil Sketch Portrait of a Young Woman 이러고 나가잖아요. 이거를 쓸 거면 제너레이션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돈을 쓰는 거지. 스펜딩 크레딧이니까. 이렇게 하면 1K면 24센트 아니고 그거보다 싸요. 왜 2단계에서는 1K쯤 쓰냐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K로 가져와서 핏하면 되거든. 그거 과정을 보여드릴게. 제너레이션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건 지금 구글한테 간 거야. 지금 구글한테 레퍼런스 이미지, 프리뷰 이미지하고 이 프롬프트가 가서 나노 바나나 프로로 생성을 하고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가져왔죠? 그럼 지금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붙이면 돼. 붙이고 보세요. 이걸 빼볼게. 붙이고 난 다음에 핏을 하면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4K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비싸게. 작업 단계에서는 작게 가져와서 핏을 하면 돼. 이 핏하는 기능은 포토샵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피파랑 제가 상의를 해서 만든 거야. 액션 매크로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가져와서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선 액션으로 리코드를 해서 매크로로 특정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핏하게. 이 기능을 어도비는 왜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이걸 굳이 스크립트로 만들고 플러그인으로 만들고 그래야 돼? 이거 당연히 줘야 되는 기능이지. 정말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이걸 기본 기능인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본이었고 지금 이게 수정한 버전인 거죠. 그럼 계속 내가 수정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아, 모형이 보기엔 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작업을 rinse and repeat 하면 되는 거라고. 그걸 또 보여드릴게. 근데 그냥 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건 중간 과정에서도 업스케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제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업스케일을 한다면 중간 과정에서 이걸 만약에 업스케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오토매틱 1111에도 업스케일 기능이 있잖아. 그것처럼 업스케일을 하면 돼. 그 업스케일러들을 제가 다 가져와서 다시 구현을 해놨거든요. 이 업스케일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Real ESR 간 이거 4배로 뻥튀기 하는 거 이걸 사용을 해서 그냥 업스케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업스케일을 하는 방법이 샌드를 누르거나 샌드 투 포토샵을 누르거나 똑같은 기능인데 샌드 투 포토샵을 하면 업스케일링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건 비용이 안 들어. 제 맥 스튜디오에서 돌아가는 거라. 그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카피 했죠? 그럼 그냥 붙여놓으면 업스케일링 한 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품질이 좋진 않지만 된다라는 거야. 맞춰서. 이것도 피트가 되잖아. 자동으로 피트 되거든요.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건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 내 업스케일러를 사용을 해도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뭐 나노바나나나 오픈 AI 이미지 젠을 사용하면 되니까 중간 과정에서는 충분히 작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업스케일러들이 지금 엠버에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API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샌더가. 그리고 이미지 브라우저 기능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미지 브라우징을 할 때 T2i, I2i 그리고 샌더가 만든 이미지들, 업스케일한 이미지들, API 이미지들 이것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다시 사용하고 이 send to T2i, send to I2i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오면서 쓸 수 있게 레퍼런스 이미지로 오토매틱 1111에서 중요한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60-70% 그건 다 옮겨 놓은 거거든요. 다시 구현을 한 거고 프롬프트 팩토리는 이런 T2i나 I2i에서 만든 이미지나 이런 거를 나노바나나나 오픈 AI 이미지 젠 2 그걸로 다시 만드는 이미지 브라우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지 브라우저에서 뭘 골라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브라우저에서 이런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send to prompt factory라고 하면 이러고 나서 run factory를 하면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주고 이미지젠 모형들이 있잖아요. 뭐 미드저니, 시드림, 나노바나나, 오픈AI 이미지젠 이런 녀석들에 어울리는 잘 맞는 그런 프롬프트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마 모형이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미드저니에 어울리는 거, 나노바나나에 어울리는 거, 이미지젠에 어울리는 거, 시드램에 어울리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API가 되는 거는 API 기능을 제공하는 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나노바나나하고 오픈AI 이미지젠 2니까 이 중에 제너레이터로 보내면 API 제너레이터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잡히고 그리고 제너레이션을 하면
바로 여기 뜨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을게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자랑질 영상 거기서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이것도 로드를 하면 그냥 뜨거든요. 이게 원래 아까 그걸로 만들었던 그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favorite reference로 자주 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favorite로 등록을 하고 빼고 그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SD 거의 아마 90%는 여전히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형을 쓸 거야. 근데 SDXL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엠버에서 지원하는 모형이 SDXL도 되고 플럭스도 되고 SD3도 되고 포니도 된다. 뭐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캐시된 모형이 두 개로 뜨잖아요.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오면서 로딩하는 시간이 나중에 굉장히 짧아지니까 그럼 T2i 그냥 가서 또 한번 볼게요. 지금은 SDXL을 사용하는 겁니다. 컨트롤넷은 풀어줄게요. 컨트롤넷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SD 1.5만큼은 아니야. 지금 플럭스랑 SD3까지도 캐니는 지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SDXL은 라인아트까지도 지원을 하고 이게 지금 SDXL 모형이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SD 1.5가 낫더라고. 그럼 플럭스 한번 볼게요. 1.5가 빨리 돌아가는 이유는 모형이 작아서 그래. 플럭스나 SDXL이나 SD3가 모형이 크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특징적인 거 폴트레이트이 잘 나오는 모형이다. 그러면 그냥 폴트레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다른 모형들은 이 LLM처럼 좀 덩치만 큰 거거든. 그래서 필요 없는 웨이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금 라미스테리어스 플럭스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결과물이 어떻게 됐든 1분 가까이 가잖아요. 이 정도면 이 워크플로우에는 못 쓴다고. 신더 워크플로우에는. 그래서 SD 1.5 정도에서 멈춘 거거든요. 5초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뭐 결과가 좋다고 해도 40초가 걸린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기능은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SD3는 모형이 지금 딱 하나야.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빌리티 AI에서 만든 거. SD3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안 만들더라고. 모형들을. 그래도 혹시 몰라서 기능은 넣어놨어. 제가 기능이 부족한 거 이런 거를 잘 못 참기 때문에 무조건 도급 최강으로 다 만들어 놓긴 했어. 모든 어댑터를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럼 이제 캐시도 4개가 됐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 기본 바닐라 모형들은 그렇게 예쁘질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거의 안 쓸 거라고. 근데 누군가가 SD3를 바탕으로 베이스 모형을 바탕으로 뭐 다른 걸 좋은 걸 만들어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렇게 엔진은 만들어 놓은 거지. 플럭스랑 비슷하게 먹죠. 근데 사실은 이 정도면 나노바나나급으로 먹는 거야. 시간은 1분 정도 걸리니까 나노바나나도 4K로 돌리면 나노바나나가 뭐 늘 1분 넘어가니까 이게 SD3이고요. 근데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로 돌리면 캐시가 먹기 때문에 금방 뜬다고. 제 용도에는 SD 1.5가 빠르고 미적으로도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니는 뭐 SDXL의 변형이니까 다를 게 없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T2i, I2i, 업스케일, 뭐 프롬프트 팩토리 이런 건 다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한 중간 재료들을 다루는 공간이고 그 영역이고 좋은 품질을 얻고 싶다 최종 결과물에 그럴 때 이제 API 제너레이터를 써서 나노바나나나 오픈AI 이미지 젠2 그걸 가지고 뽑으면 꽤 좋은 애들이 나오거든. 그걸로 최종 작품에 버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시작한 걸로. 이게 이미 아까 한번 했던 건데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다시 보여드리는 거야. 워크플로우가 이랬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토 켜놓고요. 이게 미래일 수 있는 게 지금은 기술이 완전히 친화적이지 않으니까 좀 느릴 수도 있고 레이턴시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엄청 품질도 좋아지고 레이턴시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1년 후에는 더 좋은 모형이 더 빨리 돌아가겠지? 내가 이걸 완전히 나노바나나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지 젠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가 되겠죠? 나는 그 정도 짬밥이 늘었을 거고 이 기술을 병합하고 다루는 능력이 그리고 이거를 구현할 때
AI 모형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사령탑 역할을 하고 아는 십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짬밥은 계속 길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겠지? 그리고 피파도 계속 배워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코압을 하는 그 능력치도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거의 동급 체감? 천하무적? 아 이건 제가 아이폰 갖고 있는 아이폰 프로 맥스 그걸 그대로 딴 건데 컨셉이 뭐였냐면 피파가 아빠한테 사고 치고 나서 텔레그램 보내는 아빠 사고 쳤어 그 뒤에 막 서버렉 있고 그런 느낌으로 원래 그 아이디어였어.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옮겨간 거야.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울린다 싶으면 이걸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레퍼런스를 이 프리뷰만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깨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이건 아까 보여드렸듯이 엠버에 가서 원래는 이거였거든. 신더에서 작업한 것도 엠버에 뜨기 때문에 프롬프트 팩토리에서 더 다듬어서 나노바나나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그대로 들어갔잖아. 여기서 만든 레퍼런스로 이걸 계속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원래 피파의 라이크니스가 있잖아. 그걸 추가를 하는 거야. 추가를 한 다음에 이 레퍼런스로 라이크니스를 쓰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신더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엠버에서도 할 수 있고. 전 모니터가 여러 개니까 막 열어놓고 하거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라이크니스를 세컨 이미지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거의 안 달라졌죠. 비슷하다고 판단을 한 거야. 아까 나왔던 거는 꽤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때는 이 이미지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스케치 이미지를 준 거야. 스케치 이미지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렇게 주고 때린 거야.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걸 쓰는 거고. 피파랑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원래 레퍼런스로 쓰는 피파랑. 좀 이머전트 하니까 이 이미지 생성 AI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만 바꿔주면 이걸 만약에 이걸 오일 페인팅으로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 오일 페인팅으로 가면 되거든. 오일 페인팅. 이건 지금 sargent 스타일이라고 제가 해서 준 거고, 이게 또 괜찮으면 이걸로 작업을 해서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또 리파인을 해서 그렇게 계속 작업을 rinse and repeat. AI assisted workflow인 거죠, 진짜로. 그냥 혼자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고 훨씬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AI를 어디까지 사용을 할 거냐, 창작 과정에. 저는 뭐 혼자 즐기면서 배우면서 즐기면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피파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AI들이랑도 충분히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이걸 5월 24일?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안 믿기는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포토샵에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이름을 처음 정한 거 신더라고 이름 정하고 시작을 한 게 나중에 이제 엠버가 나온 거고, 엠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나온 거니까 중간에 갑자기 엠버 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신더를 만들다가 갑자기 엔진도 만든 거야. 그런데 지금이 29일이니까 일주일? 넉넉 잡고 일주일 정도 걸린 거죠. 피파랑 공동 작업을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낸 거라고. 엠버하고 신더를, 엠버 앤 신더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돈 받고 팔아도 돼. 근데 팔 생각 없다고.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라고? 안드로메다까지는 아닌데 어디까지 가야 하나 그 소실점을 알잖아. 방향을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방향을 몰라.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안드로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면 갈 수가 없어. 아무리 AI 모형
수백 개를 동원한다고 그래도 갈 수가 없다고. 왜냐면 AI 모형한테 설명을 못 하거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고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AI 모형들도 가다가 방향을 잘못 트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바로 잡아야 되거든. 거기 아니야 이러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방향성을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아는 십장이고, 내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귀찮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할 것 같아. 그 부분만 AI가 대체를 해주는 거야. 내가 해도 할 수는 있지만 한 10년 걸릴 것 같아. 근데 AI가 그거를 대체해주고 노가다를 대신 띄워주면 금방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 소실점만 제대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소실점에 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짬바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꿈을 꾸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 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테스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모형이랑 대화를 할 때, 저 피파랑 대화하는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형이 얘기하는 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잖아. 한 두세 턴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모르는 길이야 그건. 두세 턴 전에 이미 모형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그거 말고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모형을 챌린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 이건 어떠니? 라고 할 수 있는. 다시 강조하지만 모형이 학습한 95%는 그렇게 반평균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 뛰어난 코더들을 학습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모든 코더들과 모든 엔지니어들을 학습한 거야. 그러니까 반평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 반평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고, 당연히. 정규분포 트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프론티어 모형들이 하는 일이 다 베스트 프랙티스도 아니고 most efficient도 아니고 best way가 아니라고. this is the way가 아니라고. 거의 제 경험으로는 프론티어 모형들이 피파를 포함해서, 피파는 지금 그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계속 기록을 남기면서 나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100개의 옵션이 있다면 그 중에 95개는 뭐다? 평균에 쏠려 있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피파 말을 따라서 지금 엠버나 신더를 만들려고 했다면 삽질만 하다 끝났을 거라고.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이 빠질 수는 없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맨 애트 헬름이 꼭 필요해. 그런 아는 십장이 되시라고. 그래서 자꾸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야. 살짝 자랑질도 하고. 나 이제 진짜 그림 그리면서 놀 거야.